안녕하세요. 생경 애니메이터입니다. 이번엔 벡터와 그 비트맵 방식 같은 이미지 표현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음성 녹음이 너무 작게 돼 가지고 원성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거라 음성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녹화를 뜹니다. 이제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 하는 걸 거예요. 이거 자꾸 컴퓨터 새로 깔아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설정도 놓친 부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다시 만듭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미지 표현 방식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우리가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비트맵 방식이고 벡터 방식이거든요. 저도 이거 20년 전에 공부한 거라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이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이 프로그램 쓰는 데 있어서 지장 없을 정도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맵 방식은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JPG나 티프, 타가,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BMP 등등 있고 프로그램으로는 거의 비트맵 방식이 많죠. 포토샵이라든지 뭐 TVP나 그리고 뭐 이 클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웬만한 그래픽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은 제가 알고 있기로 다 비트맵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같은 말로 이미지 폰트라고도 해요. 그리고 벡터 방식은 확대 축소나 이런 간판 같은 거나 깔끔한 거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간판 작업할 때 제가 이게 벡터 방식을 안 게 간판 만든 회사 가서 알았거든요. 그때 들은 거거든요. 벡터 방식은 대표적인 게 일러스트레이터죠. 그리고 플래시가 있죠, 어도비에. 그리고 하모니, 뭐 아마 카카니도 벡터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기회 되면 한번 봐보십시오. 이 프로그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등등 많죠. 펜이 에러가 났네요. 잠깐 껐다 키겠습니다. 등등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뭐 일러스트레이터, 플레이터 이거 다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확장자면은 저도 잘 안 써서 몰라요. 제가 여기서 주로 썼던 거는 하모니밖에 없거든요. 플래시는 잠깐 이론적으로 공부한 거고 카카니도 예전에 잠깐 한번 잠깐 손대봤던 거라 잘 모릅니다. 어쨌든 요 등등 있고요. 먼저 이제 비트맵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비트맵 방식 이미지 폰트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그 전에 이제 DPI라는 개념부터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겁니다. 비트맵 방식은 어, 이미지 표현할 때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하나하나의 작은 점들이 모여서 이미지를 형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여기 좀 주변에 흐려지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티 알리아싱도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각형의 집단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인데요. 비트맵 방식이요. 뭐 이런 작은 사각형들이 있는데 이 사각형 하나하나를 갖다가 픽셀이라고 불러요. 픽셀이라 부르고 이것의 색깔을 개별 색상을 부여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뭐 만약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꽃이 있고 꽃을 주황색 꽃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확대해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것도 보시면 지우개를 한번 지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픽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픽셀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런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인데 보통 우리가 그 DPI 뭐 얘기할 때 뭐 72dpi로 해달라 뭐 100dpi로 해달라 200dpi로 해달라 막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dpi라는 개념이 도트 퍼 인치거든요. 도트 퍼 인치거든요. 즉 1인치에 몇 개의 도트가 들어가느냐입니다. 이 도트라는 말은 거는 또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도트 프린터라고 있잖아요.
제가 인식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어쨌든 도트 프린터라고 있는데 1인치에 몇 개의 도트가 들어가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도트 프린터를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픽셀로 표현해서 이거 같은 뜻을 PPI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픽셀 퍼 인치, 1인치에 몇 개의 도트, 즉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느냐, 즉 몇 개의 이런 깍두기 같은 사각형이 들어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치에 200개 들어간다 그러면 200dpi를 얘기하는 거고, 200dpi 꼴 200pp이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님 말고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색하기도 귀찮네요. 72dpi라 하면 1인치에 72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픽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지금 정사각형이잖아요. 픽셀이 뭐 1대1도 있고 이렇게 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1대1로 만들어진 영상이 약간 직사각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이 만약에 이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 픽셀을 변환하게 되면은 똑같은 배열에서 이렇게 길어지죠. 그래서 가끔 영상 보면 그 이런 스케일링이라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정할 때 넓어졌다 좁아졌다는 이유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픽셀 값의 변화로 알고 있거든요. 아님 말고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했냐? 아, 그렇지. 예. 그 이렇게 DPI하고 PPI하고 갖고 이런 개념이 주어지는데, 그 간혹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금 버전에선 모르겠는데 TVP 같은 경우, TV 페인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해상도, 이거 해상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상도, 이 해상도가 조정이 안 돼요. 10 버전까지 봤을 때 거기 72dpi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 4K나 이런 거는 어떻게 쓰느냐, 그때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화면을 키우면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화면을 키우게 되면은 이 요만한 요만한 화면 안에 뭐 100개의 픽셀이 들어있는데, 요만한 같은 화면에 200개의 DPI로 200dpi로 맞춰달라고 가끔 해외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TVP 같은 경우 이걸 두 배니까 두 배로 막 확대해 버려요. 그러면은 이만한 크기의 같은 픽셀이 존재하잖아요. 화면 크기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이 길이만 그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참고로 뭐 우리가 주로 쓰는 게 1920, 1080 DPI를 쓰잖아요. 해상도를 1080, 그죠? 우리 작업할 때 기본 이게 HD 사이즈, FHD인가? 1920이면 FHD죠? 예. 그 다음에 QHD, UHD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다 이 픽셀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이제 이 비트맵 방식을 주로 쓰는 게 클립이라 그랬는데, 클립에서는 레스터 레이어가 이것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 제가 이제 그 영상 설명하다 보면 벡터 레이어로 작업을 하면 확대 축소할 때 깨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원래대로라면 벡터 레이어가 훨씬 가볍죠. 근데 이 클립에서는 무겁습니다. 벡터 레이어, 그런 요것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벡터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는 하모니 프로그램이 깔려 있거든요. 하모니가 좀 완전 벡터 방식입니다, 이거. 근데 이 어, 어, 서로가 그 이미지에 대해 표현 방식에 대해 좀 아쉬운 점이 하나씩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모니 프로그램입니다. 하모니에도 이미지 폰트 비슷하게 된 방식으로 이렇게 좀 있습니다. 있기는 텍스처 파일로 돼가지고. 여긴 안 깔렸나? 아, 브러쉬로 가야죠. 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게 전에 저기 설명하던 남은 영상이네요. 찌끄레기네요. 클립이랑 비슷하죠. 근데 감성은 클립이 훨씬 좋습니다. 얘를 보시면 얘는 이런 식으로 선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데, 이런 텍스처라고 해서, 텍스처라는 거를, 아, 텍스처도 또 설명을 드려야 하네요. 이런 이미지를 여기다 박아 놓은 건데, 텍스처라는 거는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 어, 한 이미지를 형성했다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일단 벡터 라인은 좀 두껍게 갈까요? 더 두꺼워져있네. 아주 깔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좀 속성을 보여드리면, 얘는 속성 이 선의 크기를 보면 이걸로 잡히는데 얘는 이렇게 잡힙니다. 바운더리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요 속에 이 라인을 표현한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알파 채널이라는 건데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약간 가짜죠. 얘는 벡터인데 비트맵 느낌 나게끔 이런 안에 있는 요거를 형성화 시킨 거죠. 브러쉬 만들듯이요. 이거 이제 차후에 전체 설명을 드리고, 먼저 벡터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벡터 레이어가 아니라 벡터 방식에 대해서요. 이미지는 아까 전에 이미지 폰트 비트맵 방식은 점과 점, 즉 픽셀로서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벡터 방식은 점과 점, 그리고 요 사이에 그 거리, 각도, 그리고 두께, 요거로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아무리 확대해도 안 깨집니다. 보세요. 일단 이미지를 크게 들어가 봐도 안 깨지죠. 전혀 안 깨집니다. 얘는 더 확대를 할까요? 자, 깍두기가 안 생기죠. 픽셀이 안 보이죠. 얘는 픽셀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확대를 한다고 해도 이미지 변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확대를 해도. 그래서 그 작게 그려서 확대하는 데 많이 쓰이는 거고, 그리고 선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얘의 데이터 값은 위치 기록, 그리고 요 거리 이거 위치 기록이죠. 거리, 그리고 이 라인의 폭, 색깔, 이 정도 데이터 값밖에 같진 않아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컴퓨터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단순 빠를 뿐이죠. 근데 이런 비트맵 방식 같은 경우 이 픽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얘가 값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뭐 요거 보시면은 약간 흐리잖아요. 이 위치, 이 색깔, 크기는 똑같죠. 요거를 여기면 뭐 한 뭐 대충 뭐 한 꽤 많죠. 이거 언제 세? 요 값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흐린 값.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는 이 이미지 폰트 방식이 무거워요. 작업할 때도 원래 무겁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기억하고 있는 게 알아야 될 수치가 적어요. 그래서 더 가볍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만약에 치고 여기다가 색깔을 칠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도 얘는 이 범위 값만 있지 이 안에 일일이 픽셀 값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확실히 가볍습니다. 이 하모니로 작업한 거를 렌더링을 걸어서 무비를 만들었을 때도 그 훨씬 용량이 작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하모니도 작업해 봤습니다. 그리고 벡터 방식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훨씬 좋죠. 그리고 동화 같은 거 끝내고 애프터 이펙트로 촬영하고 나면 아, 그 어떤 쪽에서는 그 벡터 방식에서 촬영한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촬영할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벡터 방식이 낫냐? 촬영을 하게 되면 보통 애프터 이펙트로 많이 촬영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비트맵 방식입니다. 이 에펙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전에 한번 작년엔가 한번 봤었는데 실수로 이거 안티 알리아싱이라 그래요. 이것을 주로 쓰게 된 이유가, 이미지를 축소를 하게 되면 얘가 안티 알리싱 이게 안 먹혀 있으면 점점이 되게 이상해져요. 제가 그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려 볼까요? 안티 알리싱을 끄고, 자, 너무 얇으면 표시가 안 납니다. 자, 이게 안티 알리싱을 끈 겁니다. 너무 좀 그러네요. 펜 툴로 갈게요. 안티 알리아싱을 끄고, 자, 이렇게 안 껐네요. 자,
깍두기가 엄청 생기죠. 아까 하모니랑 틀리죠. 이게 뭐 거칠거칠해서 촬영이 안 좋다 그건 아닙니다.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만약에 축소를 한다 이겁니다. 이미지를 크게 볼까요?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지가 깨져요. 지금 이건 좀 그런데 레스터 레이어 이미지 방식에서는 얘를 확대를 할 때도 좀 깨져요. 그죠? 그리고 축소를 할 때도 엄청 흐려져서 나중 가면 이미지를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좀 전체 사진 같은 거를 축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못 알아볼 수 있는 걸 흐릿하게나마 알아볼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무슨 방식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생계형이라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데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하모니에서 제가 한번 확대를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는 창이 두 개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죠. 이게 지금 단축키가 Shift N이 맞네요. 기억한 게 맞네요. 자, 컨트롤, 자, 요거를 한번 확대를 해 볼게요. 아무리 확대를 해도 얘는 안 깨집니다. 그죠? 선 두께도 크게 변화는 없죠. 근데 좀 선 두께는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축소를 해 볼게요. 자, 이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써본 프로그램 중엔 하모니가 애니메이션 할 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싸고 감성이 떨어집니다. 얘는 좀 키운 다음에, 자, 여기서 확대를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선 두께 차이는 별로 안 나고 깨지지가 않았죠. 전혀 이미지 변형이 없습니다. 컨트롤 Z. 여기서도 컨트롤 T가 먹혔나 모르겠네요. 네. 야, 이건 컨트롤 T 누르면 그냥 줄어듭니다. 얘는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이면 됩니다. 자, 변형이 없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축소를 해봅니다. 이미지 변형이 없죠.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선이 먹잖아요.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서 툴 프로퍼티 가서 Alt S, Alt S, 셀렉트 툴에서 툴 프로퍼티 가면 여기서 왜 펜슬이 선택이 되지? Alt S죠. 컨트롤 S가 아니고 저런. 여기서 보시면 선 두께 조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자, 이거 아니네요. 이건가? 이건가? 창피하네.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제가 어떤 거였지? 하여간 여기서 얘 선 두께 조정이 아주 수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쓴 지가 지금 1년이 넘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얘도 선 두께 조정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건가? 이건 좌표 이동이고, 여기 있네요. 여기 펜슬 셀렉션, 미니멈 사이즈. 제가 지금 나중에 하모니 공부 다시 한번 좀 보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선 두께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하모니에도.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미지 변형이 없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게 그 안티 알리아싱이 없는 상황, 엔티 엘리어싱이더라고요. 엔티 엘리어싱이 없는 상황에서 촬영을 하게 해야지. 이 안티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 에펙에서 한 번 더 안티 알리아싱을 주거든요. 화면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면 색이 확 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동화에서는 벡터 레이어에 펜툴에 안티 엘리어싱을 끄라고 하는 이유가 그 촬영에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그 보통 우리가 손으로 동화하더라도 스캔 뜨고 그 레타스 프로그램 내에서는 안티를 다 꺼버립니다. 그래야 촬영에서 제대로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티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 들어가면 블러를 먹는다고 봐야 되죠. 라인에 선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현직에서는 안티를 끄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클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보통 우리가 쓰는 게 레스터 레이어거든요. 레스터 레이어는 이미지 폰트 방식입니다. 벡터 방식이란 비트맵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물론 얘를 확대하면 깍두기가 생기죠. 근데 여기서 벡터 레이어로 들어가면 벡터인데 왜 깍두기가 생기냐 이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얘는 5키죠. 5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선이 생기죠. 근데 왜 깍두기가 생기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벡터는 점과 점인데 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 벡터 레이어를 쓰면 클립이 되게 무거워집니다. 제 컴퓨터가 i9 900K거든요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맞췄어요. 램 16기가 램도 32기가예요 근데 그래픽카드 RTX 2060입니다 짱짱하죠. 게임을 안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짱짱합니다. 얘가 버벅대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원래 벡터 방식이면 가보여야 되는데 얘는 비트맵에다가 벡터의 뼈대를 얹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 벡터의 뼈대를 얹으면서 보세요. 하모니로 갔다 가니까 갑자기 순간 헷갈렸습니다. 다시 뇌를 정리해야겠어요. 이 벡터 레이어를 쓰게 되면 축소해도 아까 비트맵처럼 많이 망가지긴 하네요. 근데 덜 망가지거든요. 원래대로 이 망가지는 범위가 보세요. 픽셀은 이렇게 해도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확대를 해도 안 깨집니다. 그죠? 덜 깨지죠. 안 깨지는 게 아니라 덜 깨지죠. 그러니까 벡터 흉내를 냈어요. 벡터 레이어에선.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느낌은 좋은데 그래도 감성은 이게 더 낫더라고요. 하모니나 일러스트레이터보다. 그리고 벡터 레이어에 제가 다른 데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훌륭한 점이 바로 벡터 지우개하고 라프 지우개거든요. 라프 지우개 어디다 쓰느냐, 급할 때 우리 스케줄 없을 때 라프 이렇게 뜨고 가잖아요. 그리고 클린업을 하겠죠. 여기서 그냥 바로 클린업을 해버린다 칩시다. 이거 그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그리는 거니 욕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자, 뭐 대충 이걸로 갈까요? 뭐 대충 뭐 이렇게 이게 원어가 끝났다고 치면 라프 지우개가 아주 좋아요. 그냥 이거 날려버리면 다 날라갑니다. 연결된 거 이게 벡터 레이어잖아요. 보시면 5키를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를 한 방에 날립니다. 연결된 부분. 자, 겹친 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 개 겹친 선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5키를 누르시고 보시면, 자, 선이 총 세 부류로 나눠져 있죠. 러프 지우개를 지워버리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근데 또 벡터 지우개 하면 이 겹친 부분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오고 여기 요 두 개가 겹치잖아요. 요 두 부분만 딱 쳐줍니다. 얘는. 그러면은 이거를 자, 좀 넓은 거, 이걸로 좀 크게 가죠. 뭐. 이 지우개를 지울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벡터 형식이 여기 지우면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여기는 얘네들이 먹질 않습니다. 5키를 누르고 보시면 요 중앙에 선이 있죠. 이게 중심선입니다. 얘를 쳐줘야 됩니다. 항상 얘가 모가지라는 얘기죠. 이 모가지를 딱 쳐줘야 됩니다. 중간 쳐줘도 날아갑니다. 중간 쳐줘도 날아가요. 여기는 아마 뭐 여기 흔적이 있네요. 요것도 저 값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워지질 않죠. 중간을 쳐줘야 날아갑니다. 여기 백날 쳐줘도 안 지워집니다. 여기 안 지워집니다. 여기 보시면 요 중심값 있잖아요. 요걸 쳐주셔야 되고, 이동도 되죠. 벡터는 선으로 돼 있다 그랬죠. 점과 선. 그래서 선을 자유자재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모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카운터 툴이라 그러는데, Q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각도도 핸들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그림 수정이 용이하죠. 근데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뭐 여기 메시 변형 등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벡터레이에서는 5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 점 포인트를 이동하셔도 가능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 핸들링 하는 건 따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것까지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벡터 레이어에는 아까 전에 이 중간 센터 라인으로 영역을 구분하거든요. 이거 선택을 하시고, 이 구간을 선택하시고, 그림자 라인 칠할 텐데 이 살색을 선택하면 컬러 변경이 되죠. 이거 선택하시고 이 색깔 선택하시면 색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색선이 변경이 되죠. 이거는 좀 나중에 이제 제가 영상이 지금 이제 원화 클린업하고 동화 칼라 들어갈 건데, 칼라 들어갈 때 따로 설명은 드릴 겁니다. 이게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벡터 레이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후반에선. 원화는 솔직히 벡터 레이어가 편한데, 스피드니까 스피드 할 때 무거우면 답답하거든요. 전체 이동 줄이거나 뭐 애니메이션 폴더에다 다 담아놓고 축소 확대를 할 때면 좀 버벅됩니다. 벡터 레이어에서는. 우리는 스피드잖아요. 원화는 생계형이니까. 그래서 그 원하는 뭐 가급적이면 라프 뜰 때는 레스터에다 작업하시고, 클린업 하실 때는 벡터 레이어에다 작업하시는 게 편하죠. 왜? 지우개가 아주 좋잖아요. 깔끔하게 지워지니까. 깔끔 떠는 우리 같은 생기형들은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상에서 자주 벡터 레이어 막 이런 거 운운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제가 벡터와 이미지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도 생계형이라 뭐 전문가 그래픽 아티스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댓글이죠.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스케줄 걸려가지고 더 이상 오늘은 땡이고요. 요즘 그 스케줄이 지금 도미노 현상이 걸려버려가지고 계속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얼추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짬나는 대로 빨리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드디어 1.91로 업그레이드 됐네요. 여러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저도 업그레이드 하랍니다. 정품 얼마 안 하니까, 저도 원래 비품만 쓰는 사람인데 클립은 정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세일할 때 사면 10만원대 초반이면 사니까, 정품 구입하시면 얘네는 또 평생 라이센스입니다. 하모니 같은 경우는 평생 라이센스 아니거든요. 카카니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엔 참 착한 프로그램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스케줄 때문에 이만 적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